안녕하세요. 코로나 종결자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빌 스나이퍼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빌 스나이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제 Last Place라는 네이버 팁인데요. 네. LASTPLAC. 네, 지금 화면에 이만열 선생님이 나오시는 영상인데 네. 코로나 사기 한국은 노예 프로그램 실험 국가라는 영상이네요. 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이 그 임마누엘이에요. 한국 사람으로는 예. 한국어로. 그래서 그걸 이제 거의 귀화한 것처럼 말씀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가 어차피 능숙하신 분이고 네네. 이분이 그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 뭐 한국이랑 미국 그런 것들을 예. 차이점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특별하게 갑자기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놓고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신다고요? 네, 트럼프 그때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변을 이제 한국에서 얘기했는데 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 같은 걸 하고 딱 지나갔거든요. 아, 이분이. 그럼 지난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대선에 출마를 하셨던 거네요? 아니요, 지금 나가는 아, 지금 올해 11월 달. 바이든이랑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길 수 있는 거죠. 아무도 그걸 반기지 않는데. 저도 몰랐네요. 아니,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미 출마를 하셨나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약간 허경영 같은 그런. 근데 그거 내용은 근데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신경.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전혀 웃을 일 아닙니다. 네. 제가 웃어가지고 제가 네. 이게 방송이 너무 경박스럽게 가서 근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네, 허경영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예, 허경영도 물론 이제 예언을 했지만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네.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 한국이 예. 그 코로나 사기 한국 노예 프로그램 실험 국가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참 되게 생뚱맞았거든요. 그리고 등록이 뭐 9월 5일에 되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죠. 네이버 TV 중에서. 아, 이 네이버 TV에서 37,000이면 이거 엄청난 네, 거죠? 엄청난 거죠. 네. 37,000. 거의 뭐 300만 예. 유튜브로는 그렇죠. 유튜브로는 네, 그렇죠. 거의 그 정도죠. 네, 조회수 정말 안 나오는데 네. 이거는 엄청난 거죠. 37,000이면.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죠. 아, 그리고, 내용이 영상 내용이요. 그리고 네. 한국이 왜 선택됐는지, 한국이 왜 선택됐는지.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아. 그래서 예. 이제 병원에 예. 갈 수가 없게 되는 명령 같은 걸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병원에 갈 수 없는 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시켜버린다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감옥처럼 되는 거죠. 집 자체가 자가격리를 시켜가지고 병원에 갈 수 없게 된다. 페마 캠프라고 혹시 아세요? 아, 피마 캠프. 피마 캠프. 거기 그거 보면은 거기서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그 관리를 하잖아요. 미국의 피마 캠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관 준비해놓고 그 대기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사람들이 밖으로 탈출 못하게 약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근데 뭐 그리고 왜 하나 이분이 중요한 게 한국은 비실용 경제라고 했거든요. 비실용 경제. 근데 이건 언택트 우리 김난도 교수가 말했던 거 언택트 있잖아요. 김남도 교수요? 김난도. 우리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언택트라는 거. 언택트. 그게 되게 그 콩글리시인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고 뭐 배달시켜 먹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언택트가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에. 그렇구나.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어예요. 외국 안 쓰는 말. 김난도 교수라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접촉 없이 생활하게 된다. 비대면으로 한다. 비대면이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될 거라고 얘기했다. 왜 그래? 한국은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폰 다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예전에 1위였고 속도가 이게 실험하기가 되게 그리고 밀집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실험하기가 딱 좋은 장소다. 한국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용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설정된 게 있다. 이유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감시 체제가 되는 거. 5G가 지금 최근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물론 이제 안 터지는 데도 있지만. 엉망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인터넷 감시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리
만리장성처럼 네. 중국에 그거 하고 있잖아요. CCTV로 싹 그 전국민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만리 방화벽도 있고 중국처럼 완전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하는 거다. 가려고 하는 거다. 근데 코로나는 한국은 그거의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근데 한국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중국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좀 차이죠. 거기 이제 공산주의고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는 그걸 꼬셔가지고 이제 하게 된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노예 사회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중국이면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어쩔 수 없는. 최근에 보니까 중국 대학교 봉쇄시켜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를요? 네, 대학교를 기숙사를 그러니까 봉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봉쇄라는 건 어떤 학생들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대학교 안에다가 대학교 안에다가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둬버리는 거죠. 그 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디 그나마 나은 데는 배달 음식 시켜서 먹거든 밖에. 그렇죠. 중국도 이제 그런 거 시스템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 근데 교직원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들만 그거 가둬놓는 것도 참 실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봉쇄령인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만만하니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구나. 우리 20대는 사망자가 없잖아요, 거의. 20대, 30대 거의, 이하로 거의 없는데 그런 식으로. 30대 사망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불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학생 사회에서는. 그러면 불평등하잖아요, 그 자체가. 교직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것 자체. 그리고 음식 배달도 못하게 막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담 막아버리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 데는 음식 배달 시켜 먹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거기 보면은 뭐 물가도 모르고 왜 그러면 속옷이라는 거 사야 되는데 거기서만 사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막 그러니까 학교 안에 뭐 마트나 뭐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있는데 그 자체 구하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거 뭐 저희가 이거 설명하는 게 영상보다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제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라는 채널이고요. 조슈아 조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의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는 없는 그러니까 우리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내추럴한 그런 치료하는 거야. 카이로프라틱 닥터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치료는 할 수는 있겠어요. 우리말로는 이게 그 정보로 약인가요? 뭐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잊어버렸어요.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카이로프랙터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그 대체의학의 의사 대체의학 시술자인데 의사급은 아니고 메디컬 닥터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 치료는 할 수 있다. 닥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닥터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 정식 그 메디컬 닥터는 없으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뭐 한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에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인기가 높아니까 환자혁명이라든 책 같은 거 강의도 되게 많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물론 저랑 뭐 관련은 없고. 아니,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닥터조 선생님 영상을 보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싶어 하셨고, 이제 코로나 게이트 처음 터졌을 때, 이제 비타민C 정맥 주사에 관해서 이분이 되게 영상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제 동기가 이제 순수하시다고 생각을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사업에서 하면 약간 보험 사기 약간 데가 열리더라고, 보니까. 그 찾아보니까. 저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뭐 대의 명분이나 그리고 이분이 제시한 비타민C 정맥 주사에 코로나가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저는 저도 이왕재 교수님이라 이거에 동일하고 서양 쪽으로는 그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안 하겠으니까 저는 그냥 본인이 맞고 싶으면 가셔서 맞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에서 논란이 많지만 제가 이제 뭐 이분의 순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이분이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비타민C 정맥 주사로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상관관계가 없지만. 근데 약간 이분은 건강기능식품을 또 팔아요. 비타민.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뭐 이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근데 그 뭐 부분을 맞춰서 되게 통찰력은 있으세요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딱 논리적이고 딱 전곡을 찌르는 게 현대의학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허점을 딱 잘 파고 들어가지고 딱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CFR 설명을 해주세요. 치명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페탈리티 레이트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전체 확진자 중에서 전체 사망자 비율이다. 물론 이제 확진자 자체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확진자라는 건 이제 PCR 검사상으로 바이러스 DNA가 검출됐다는 거니까, 바이러스 RNA 그 조각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PCR 양성을 확진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전체 사망자 그게 있고 이 사람 그러니까 CFR이 그럼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 이거랑 그러니까 이 치명률이 사망률이 다르다. 치명률이 있고 여기에 말하는 그 감염자 대비 사망률이 있다. 아, 감염자 대비 사망률 이게 다르다. 인펙션 파탈레이티 레이트인가요? 네, 이게 다르다.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 IFR, CFR과 IFR을 구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전체 국민 중에 사망률이야. 감염자 중에 사망률 아니면 진단된 사람 중에 사망률 이걸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몇 명을 검사했는지도 한국은 그것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별 사망률이 IFR인지 CFR인지 그걸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망률이 그러니까 보면 왔다 갔다 해요. 몇 퍼센트에다가 몇 퍼센트로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미국도 그렇거든요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제대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이제 질리는데 뭐 미국 많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류 언론도 계속 사망률을 예를 들어서 8.15 집회했을 때는 이것 좀 늘리는 거 통계 썼다가 그 좀 이렇게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이제 경제가 좀 그렇다 싶으면 또 이제 또 줄인 거예요. 이게 사망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0.1%라고 하더라고요. 독감이랑 비슷한. 그냥 미묘하게 조작을 해서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거를 꼬집은. 그리고 렘데시비르 그것 대비 사망률이 제일 크잖아요. 높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죽는 걸 렘데시비르 사용하고 나서 사용하고 그 임상 시험 하면서 그 사망률이 많이 돌아가시죠. 물론 이제 중증도가 높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한번. 그렇구나. 다음 거를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게 참, 이분이 참 중요하신 분이죠. 소아랑 TV. 소아랑 TV의 현직 한의사. 현직 한의사시고. 밝힐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분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즐겨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소아랑 TV. 그리고 이분은 말투가 되게 변호사처럼 판사나. 약간 법조인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말씀드리자면 비밀의 숲의 황시목 같은 분이에요. 감정을 배제해요. 감정을 배제해요. 되게 그러니까 막 드라이하다 사람이 좀 약간 맞아요. 느끼는 거지만 로봇 같다 약간 그 뭐죠 그 잭스키스의 그 뭐지 그 로봇 그 친구 약간 이분 참 독특해요. 보셔야 하는데 이걸 설명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어쨌든 소아랑 TV 바른의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 딱 대사를 물론 이제 읽듯이 이렇게 딱 판결문 읽듯이 딱 얘기해요. 잡음 들어가니까 저건 꺼주시고요. 분명히 못 알아들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PCR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른의학 32번 코로나 22 꼭 알아야 할 코로나 검사법의 의문점 3가지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RNA 그 바이러스인데 코비드19가 이걸 이제 뻥튀기로 왜 그러냐면 검출량이 워낙 적으니까 뻥튀기를 해야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배, 4배, 8배 이런 16배 이런 식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그게 높아진 게 RT 값이거든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오면 1024에서 2048이 되잖아요. RT 값을 그러니까 기준을 예를 들어서 2의 10승으로 하면은 10승에서 기준을 하는 거랑 15승에서 기준하는 거랑 완전히 그게 차이 나잖아요. 검출할 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PCR을 몇 번 돌리느냐에 따라서 몇 번 돌리는데 그 어디 기준에서 양성값을 잡을 건지 그 기준이 시약마다 다 다르다. 뭐 그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소아랑 TV님께서 그 문제 제기하셨던 것 중에서 저는 이 프라이머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이게 뭐 독감이랑 정말 이게 코로나가 구분이 되는지 이걸 검사를 했을 때 정말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계속 이제 문의를 해도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죠. KBS 뉴스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뭐 후속 보도라든가 뭐 프라이머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진단 키트에 관해서 굉장히 국내에서도 이게 뭐 시비가 많이 붙고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 수출한 진단 키트가 뭐
뭐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있으니까요. 메릴랜드 주지사 네네.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계속 부인 말 들어서 그런지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뭐 문제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그냥 뉴스 한번 보면은 실험실 118곳에 8곳이 오류가 났다. 유전자 증폭 검사가 그거 있잖아요. 그 뉴스가 그건 뭐죠? 어떤 뉴스? 동아 사이언스. 동아 사이언스의 진단 키트에 관해서 뉴스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국내 PCR 진단 시설 6.8%에서 결과 오류 나타나. 문제될 정도 아니지만 개선해야지. 6.8%에서 결과 오류가 나타났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걸 이제 임시 허가잖아요. 긴급 허가. 약간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 검사한 거 보면은 그 케이스가 50케이스밖에 안 돼요. 50케이스가 양성, 유무성, 유양성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시로 통과시켜줄 때 케이스로 50케이스밖에 조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식약처 그 보면은 그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빌 스나이퍼님하고 제가 방송한 영상에 자세히 보시면 9월 1일 날 진단 키트 그게 승인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정식으로 승인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했던 건 다 무효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채널은 닥터유와 함께라는 채널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다루고 있는 채널 중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고요. 37만 명이 보는 채널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지금 코로나19 후 증상 대부분은 후유증이 아닌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영상. 닥터유 선생님이 그 서울대 가정학 교수였잖아요. 서울대 출신.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약간 어떻게 대체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불면증, 그러니까 약을 써가지고 뭐 불면증 치료하기 뭐 이런 동영상이 되게 많아.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의학 중에서 되게 양심적인 분이라는 느낌이 보시면은 한 가지 단점 좀 졸리다. 네, 닥터유 선생님 만나는데 약간 근데 그거 스타일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환자가 아니다. 그 동영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후 증상 대부분은 후유증이 아닌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했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폭로하는 의사분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아는 사람만 딱 3명인데. 3명입니까? 3명이죠. 닥터유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이동욱 TV의 경기도 한의사,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죠? 정윤섭인가? 뭐 오산의원 원장님과 정은경 본부장한테 질문하신 분. 그분 한의사 선생님. 의사. 그분도 의사십니까? 의사예요. 그렇구나. 저는 한의사로 알았는데 의사셨군요. 그분도 정윤섭 선생님이시죠? 제가 정윤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윤섭 선생님. 정씨였는데 그래서 공개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정규제 TV에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그 질문이 되게 전 맞아. 근데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보를 숨기고. 글을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되게 논리적으로 쓰고 의학적으로 되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아직 답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소아랑 TV는 이게 약물 부작용이다. 약간 이게 좀 세게 나오시죠. 그분은 한의사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왜 그러냐면, 가와사키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아가 원인불명의 그 열이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랑 TV 선생님은 그 해열제나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도 약간 가와사키병처럼 그 생긴 사람이 있었었어요. 가와사키병을 몰라서. 발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소아만 있는. 근데 가와사키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보면. 일본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학적으로는. 이름 자체가 좀, 그러니까 병명이 아니라 원인 불명이죠. 약간 신드롬 같은 거네. 그쵸. 신드롬이죠. 그러니까. 신드롬 같은 거네. 질병 디지즈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드롬. 약간 세게 나오셨는데 두 분 다 한번 들어보시고 뭐가 맞는지. 뭐 한번 지금 안내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닥터유 채널과 소아랑 TV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살짝 넘어갈게요. 이동욱 TV. 그건 제가 화면을 안 준비해서 컨스피러시 뉴스. 그럴까요? 컨스피러시 뉴스를 그게 음모론인 거잖아요. 컨스피러시가 음모론이라는 거죠. 네네네. 영어로.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은 정식 그 언론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분이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 소식을.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뉴스 소식이라고 써있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언론 미디어를 인용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뭐 가짜 뉴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 소개되지 않는 중요한 해외 외신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사이트가 되겠는데 제목이 컨스피러시 뉴스라는 사이트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이 중에서 또 주요하게 이제 볼만한 뉴스가 락다운 때문에 사망하는 영국인 비코로나 사망자가 수천 명이라는 그러니까 뉴스입니다. 인도도 보면은 못 사는 나라들 보면은 락다운 시키잖아요. 보면은 가덕을 봉쇄해버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배달을 못 시켜 먹잖아요. 우리처럼 생필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못 사잖아요. 결국 뭐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나마 영국은 좀 낫죠. 인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냥 뭐 빈민가들은 보면 그렇죠. 거긴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영국도 이제 그 뭐 봉쇄 조치, 락다운이 되게 뭐 죄수들한테 쓰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이 말을 좀 쓰고 싶지 않은데 그 뭐 셧다운 거죠. 뭐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강제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여기 밑에 보면 26,000명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26,000명이 경제적으로 죽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락다운 되면은 그냥 못 나가가지고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지를 못 받은 거에 죽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이슬람이라든지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망자가 코로나로 진짜로 죽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숫자를 상회한다. 나는 코로나로 사망한 경제적인 것이 오히려 더 크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수만 명이라고요 지금. 여기 수천 명으로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사 내용에서 실체가 발생하는 등 26,000명으로 됐거든요. 내용에는 수천 명이 아니고 26,000명이라고. 정확하게는 한 26,000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더 죽는다. 그걸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뭐 자살자라든지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독감 사망자가 코로나보다 더 많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경제적인 거니까 그냥 뭐 얘기해보고 여기서 좀 검색해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도 중요한 뉴스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라이트 펀드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정의라는 거잖아요, 라이트가. 옳은 그런 바른 이런 뜻이고. 펀드인데 이게 보면은 정부랑 빌 게이츠랑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2018년 10월 1일? 10월 1일 날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런 게 생겼다는 거네요, 벌써. 코로나가, 그리고 이 목적 자체는 그 제3세계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빈민들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펀드니까. 이 목적 자체가 펀드가. 근데 문제가 보면은 제약회사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이트 펀드에. SK 바이오사이언스, LG 케미칼, 녹십자, 정근단, 제넥신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천천히 말해 주십시오. 아니 얘네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출자했어요. 이게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이 민간 업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유는 펀드 자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거 얼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저는 처음 들은 얘기고요. 지금 그래요? 빌 스나이퍼님이 오늘 해주신 얘기니까 여러분이 제가 책임져. 근데 이거 뭐 책임 안 지셔도 되고 이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서 전부터 이렇게 그리고 김정숙 여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 부인 김정숙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국제 백신 연구소 후원에 4대 잠깐만, 국제 백신 연구소로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라이트 펀드. 4대 명예회장이 추대했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조선일보에 난 기사. 라이트 펀드에서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잠깐만. 국제 백신 연구소로 가시죠. 뭐. 라이트 펀드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다 설명드리기가 그래요. 왜 그러면 이게 저도 밝혀진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지. 그럼 또 가봐야 이게 또 궁금증이 있어야 또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국제 백신 연구소 사이트 IVI에서 네. 어디로 들어가면은 이게 그 연역에서 네. 연역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IVI라는 국제 백신 연구소가 설립된 게 벌써 97년 5월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나요? 네? 빌 게이츠가 세웠는데요. 국제 백신 연구소를 97년도 5월에 벌써 빌 게이츠가 세웠다. 네. 자꾸 빌 게이츠 이름이 나오네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서울대에 있어요. 낙성대역 쪽에 있거든요. 국제 백신 연구소가 서울대에 있어요. 서울대 그쪽에 있어요. 낙성대 쪽에 있거든요. 낙성대. 국제라 그래서 외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근데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거든요. 이런 연구소가 들어온 게. 들어온 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 모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웃긴 게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해.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에요? 아니요. 우리나라 언론에. 우리나라 언론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람들은 저는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연역 보면은 존 클레멘스 초대 사무총장 있거든요. 저는 제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잠깐 다녔어요. 이 사람한테 강의도 들었었어요. 여기 직접 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지금 터지고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 나와서. 이 사람이 제일 전문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에이즈라든지 이거 전문가에 다 박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파키스탄 뭐 영국 막 네팔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IBM처럼.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급은 게임도 안 돼, 솔직히. 왜 그러면 에볼라 직접 연구한 사람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뭐 그러네요. 신종플루나 다 이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 콜레라 백신도 연구하고. 국제 백신 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인데 탑인데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안 해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을 안 해. 이상하게. 왜 언론에 노출을 안 할까요? 제일 최고의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그리고 먹는 콜레라 백신까지 이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먹는 콜레라 백신을 개발하려고 주사가 아니라. 그리고 빌 게이츠는 그것도 하잖아요.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브라질 올림픽, 리우 올림픽 전에 유전자 변형 모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개발한. 그러니까 GMO 모기. 이 사람들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거의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언론에 안 나와, 거의 잘.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한 학자들이 지금 국제 백신 연구소에 모여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전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물론 거예요. 이제 기사 찾아보면 있는데 주요 미디어에 노출 안 하고 굉장히 침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외국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난 참 크게 이상하다.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빌 게이츠는 오히려 딱 나서서 얘기하면 예언이 다 맞잖아요. 2015년도에 나와가지고 테디에 나와가지고 인구수가 문제다, 지구온난화 그것도 얘기했었고 조만간 팬데믹 그 사건이 팬데믹이라는 걸 일반인도 몰랐겠지만 대유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따 나올 이벤트 200일 그것도 주최를 했었고 개최를 했었고 그리고 라이트 펀드도 했었고 문 대통령한테 서신도 보내고 굉장히 예언을 많이 하고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는 노스트라다무스급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급이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면 많이 틀렸었잖아요. 초기에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당황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빌 게이츠는 비전문가인데 오히려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맞춘다. 너무 잘 맞춘다. 그게 자체가 참 그게. 제가 코로나 종결자 채널에도 그 어나니머스가 빌 게이츠에 관해서 경고한 영상을 제가 더빙을 했는데 그 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예고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일 예고편은 이벤트 100일이죠. 이벤트 20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 201이라는 게 글로벌 팬데믹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각종 이제 제약회사들과 문제가 많은 큰 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행 연습을 했던 그런 행사. 여기 보면은 이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랑 그다음에
메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재단이 예. 같이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네. 네. 빌 메린다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네, 그리고 개최는 뉴욕에서 했었고, 2019년도 10월 18일, 옥토버 10월 18일이라 했었죠. 예. 네. 딱 그 일어나기, 저는 딱, 근데 이때 딱 시작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한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이때 딱 하고 터뜨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캡이라는 그 바이러스, 캡스라는 바이러스를 딱 그 상정을 했어요. 가정을 해서 이게 어떻게 퍼지냐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미부터 퍼져요. 그 중국 우한이 아니라. 캡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였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신종 코비드는 아니었고요. 뭐 하여튼 뭐. 캡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무슨 약자가 그 캡스라고 돼 있어요. 네, 약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다 했어. 근데 여기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뭐 세계 그 미국 국립의료원 있잖아요. 그 관계자가 왔어요. 근데 중국 국립의료원 관계자가 왔어요. 아, 미국 국립의료원 NIH인가요? NIH하고 중국에서도 왔어요. 아, 중국 국립의료원 관계자도 왔다. 아, 이벤트 2021에. 중국 담당자도 왔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이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람 있잖아요. 엘리트, 초엘리트. 되게 유명한 사람, 진짜 잘 나가는 실제적인 실무자들이 참여를 했다는. 근데 전부 관계자가 왔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중국의 거의 최고 그 보건 대빵을 가져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딱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에 통째로 거의 영상이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몇 시간 분량이고요. 이거를 그게 한 3시간 되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요약해 놓으신 유튜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이벤트 2021은 이 정도 다루고 넘어갈까요? 네. 내가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벤트 1로 할 말씀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다시 생각나면 다시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코노미스트 2019 표지를 한번. 이코노미스트가 이게 그 잡지인가요? 잡지. 그 경제지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쵸. 경제지인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있으면 여기 딱 보면은 뭐부터 딱 떠오르죠. 트럼프 얼굴이 딱 보이죠. 그쵸? 트럼프 얼굴이 보이네요. 그쵸. 2019에서 공 밑에 트럼프라고 할 수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팬더가 있는데 팬더는 중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가운데 붓자 밑에. 근데 팬더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만 있으니까 그 사천성에 있으니까. 근데 돌아 누워 있잖아요. 딱 삐진 모습이죠. 딱. 팬더가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우한 바이러스한테 뭐라고 하니까 시진핑이 지금 화나 있잖아요. 약간 화나 있다 아니면 삐져 있다. 약간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돌려가지고. 그리고 피노키오 코가 있죠. 저기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건 누구죠? 피노키오죠. 그냥.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는. 그다음 푸틴도 있잖아요. 푸틴도 나오네요. 푸틴 있죠. 푸틴. 푸틴. 그다음에 불독이 여기 있어요. 불독이. 불독은 영국을 가리키잖아요. 불독. 그리고 다빈치 이게 있어요. 다빈치 헬리콥터 있잖아요. 황금비례. 이거 보면은 헬리콥터 황금비례도 있지만 여기 위에. 다빈치 헬리콥터. 오른쪽 발 다빈치 오른쪽에. 스케치에. 거기가 달로 날아가고 있네요. 다빈치 헬리콥터가 달로 날아가고 한국은 없어요.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없는데 기술적인 게 헬리콥터가 다빈치가 생각한 최첨단의 기술이잖아요. 그게 왜 문으로 날아가고 있을까? 영어로 따지면. 저게 달림이랑 관계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없는데 달은 있다. 달은 있다. 달은 있더라. 그리고 보면은 인체 비례잖아요. 비르투오존과 그 다빈치 황금비례. 황금비례 있잖아요. 그 남성 그 누드상. 지금 화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 한쪽은 스마트폰 QR코드가 있어요. 보면. QR코드. 왼쪽에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QR코드들을 들고 있고. 여기 대마춘지처럼 모르겠어요. 약초를 들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리고 야구공도 들고 있고 그쵸. 약초를 뭘 들고 있네요. 약초를 들고 있죠. 이게 웃기잖아요. 그냥 코로나에서 병도 만들어가지고 약도 준다.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건가요? 그리고 QR코드로 5G로 시민들을 감시하겠다. 이거 지금 나온 게 2019년도 표지예요. 그러면 2019년도 표지는 2018년도 말에 나오는 거죠. 12월 달에. 이걸 하려면 그럼 이게 2018년도 말에 나온 표지인데 이게 다 들어있다는. 이게 2018년도 말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 코끼리는 인도를 뜻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웃긴 게 아르마딜로가 여기 천상갑이 있는 천상갑이. 아르마딜로는 어디지? 여기 왼쪽 밑에.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왼쪽 밑에. 그 황금빌의 왼쪽에 있네요. 천상갑이잖아요. 아르마딜로. 그러네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박쥐에서 이게 그다음 천상갑을 중간 숙주가 뭐 천상갑이라고 했는데. 말이야, 이게. 천상갑이 여기 벌써 들어있네. 여기 벌써 천상갑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네. 우리가 한약재에서나 하니까 이걸 아는 건데. 아르마딜로라기보다는 천상갑이에요. 모습을 보면은 아르마딜로 좀 다르고, 아르마딜 남미에 있고 천상갑은 말레이시아나 이쪽에 있어요. 그래 좀 달라요. 보면 웃기잖아요. 이 자체가 보면. 이게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은 뭐 지금 그 황금빌의 오른쪽에 지금 숫자가 써 있는데 301인가요? 지금 오른쪽 팔에. 301이요? 301 한번 비춰봐 주시겠습니까? 네.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오른쪽 팔에, 숫자가 301이랑 DNA 표시네. 우리 코로나, 물론 DNA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지만 이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쵸? 뭐, 인간 유전자랑. 개조를 얘기할 수도 뭔가, 있고, 뭔가 이상한, 이게. 트랜스 휴먼하고 관계된 뭔가. 우리 유발 하라리한테 속으면 안 돼. 저는 진짜 그 쓰레기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는 유발 하라리. 유발?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 한 거. 호모 뭐였죠? 호모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나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 되게 보면은 위험한 생각에 보면. 그 우생학적이고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쓰레기적인 발언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엘리트라고 물론 그게 저는 선사시대 그거 내용 보면 완전히 다 그냥 자기 뇌피셜이거든요? 그 개미 쓴 사람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네. 데미. 그 인간이 신이 된 거 최근에 한 거 있는데 보면 다 진화론적인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 돼야 된다. 인간은 진화해야 된다. 그리고 농업이 쓰레기 같은 거 농업이 요구하는 농업 발달로 오히려 인간이 퇴보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 농업 때문에 인간이 퇴보했냐면 이 사람들은 인구 증가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 게 그럼 농업혁명으로 우리가 폭발적 늘어났잖아요. 인구 숫자가 지구에 해가 된다고. 지구에 해가 되니까 인간 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걔네들 생각은 엘리트 생각은 그 사람들이 해 끼치는 거다. 농업혁명 오히려 인간 퇴보로 가져왔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 보면 사피엔스 보면은 참 그것 보면 그게 베스트셀러 한국은 항상 보면은 리차드 도킨스라 이런 인간들 다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멜서시즘에 되게 멜서스주의에 되게 그게 이 사람들은 경도돼 있어요. 그 사상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어떻게 보면 그 사상이죠. 인구 5억만 남긴다 이 사상이잖아요. 왜 그러면 가이드스톤에 적혀 있는. 가이드스톤에 조지아주 가이드스톤. 조지아주 가이드스톤에 있는. 다 됐나요 지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 그리고 빌 게이츠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세균 게임에 참여하게 될 것. 그건 무슨 기사죠? 2020년도 4월 24일. 2020년도 4월 24일 어디에 나온 기사입니까? 서효원 이게 내외 방송이네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내외 방송이라는데 빌 게이츠가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그 제목 한번 게임이란 거 보면은 전 세계 세균 게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4월달에. 워게임이란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 예를 들어서 남한이랑 북한이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 이걸 그 통계학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AI로. 누가 이기는 누구를 직접 해볼 수는 없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걸 다 시뮬레이트가 가능하다. 빌 게이츠는 세균 게임을 할 것이다.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에 또 냈네요. 이 사람이 기고문을 냈어요. 그래서 세균 게임은 박쥐 또는 조류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을 했다. 아울러 말썽꾸지 자국 실험실에서 전염병을 만들어 무기화하려는 시도에도 준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빌 게이츠인데 본인이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헛소리가 아니라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섬뜩하다는 거죠. 너무 잘 맞으니까. 너무 잘 점장이도 이게 지금 무당도 아니고 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했잖아요. 너무
너무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도 흑사병 시대 사람이잖아요. 보면 그 시대 자체가. 노스트라다무스 얘는 틀린 거 아닌가요? 뭐 멸망한다고 지구 99년 아니요,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 그 모든 세계 예언은 약간 성서적이에요. 네. 성경을 어떻게 보면 패러디했어요. 근데 약간 악마적인 것도 사실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는 그게 할 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약초 먹고 오니까 약간 환각 상태에서 마약하고 약간 그런 상태. 노스트라다무스가 환각 상태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러기에는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접하셔가지고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코로나 게이트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뭔가 계획된 이 글로벌 사기극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 사이트와 그리고 잡지에 나온 표지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다 들어보시고 이거를 혼자 다 찾으신 건가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게 이게 확증 편향처럼 어떻게 보면 계속 보여요. 저는 너무 많이 보이고 검사하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매번 이거 하나 안 했구나. 뭘 안 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화면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일루미나티 카드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루미나티 카드. 이거는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근데 이제 여기 못해서 일루미나티 카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뭐 이거는 그냥 들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센터 포 디지즈 컨트롤이 CDC잖아요. CDC 아시죠? 미국에 있는 CDC, 질병관리본부, 한국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질본도 최근에 청구로 승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다는 거죠. 미국에 폐마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민안정청이 신설이 됐잖아요. 미국에 폐마가 있는데 국민안전청이 신설이 됐다. 우리나라도. 그게 왜 됐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했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죠. 국민 안전이 지켜야 된다. 그래놓고 메르스가 터졌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또 터졌죠. 바이오 테러는 완전 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쿼런틴이란 게 있어요. 이게 쿼런트가 영어 그 언어 보면 40일이거든요. 4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쿼런틴. 보면은 이게 뭐에 상관이 있을까? 성경에서 40일을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시죠? 40일이요? 40일 하면은 노아 방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요? 노아 방주고.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 안에 있는 거. 40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그 떠돌아다닌 거 그거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40이라는 숫자가 광야에서 40일. 그러니까 뭐 고난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그게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흑사병 돌았을 때 이 어원이 뭐냐면 검역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검역. 쿼런틴? 영어로 검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검역이란 게 40일 동안 그 제네바의 흑사병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 선원들을 이제 바로 그 한국에 못 들이게 하고 격리를 시킨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격리를 우리나라 2주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흑사병 터졌을 때. 거기서 지금 어원이 있어. 그래서 검역이란 게 있고. 이거는 이때는 치료 못 했으니까. 쿼런틴. 근데 뭐 지금도 치료 못 하는 건 마찬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는 또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이 한 번도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발되는 것처럼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그런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일루미나티 카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카드가 이제 CFD? CDC 카드라. CDC 카드. 이거 이제 바이로 테러에 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 파퓰레이션 리덕션은 인구 감축이잖아요. 인구 감축 카드. 5만 아까 말한 조지아 가이드스톤 이거랑 상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딱. 이런 것들 보면은 일루미나티 카드 최근에 뇌 먹는 바이러스 있잖아요. 아메바. 뇌 먹는 그거 이미 있어요. 일루미나티 카드.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너무 많은 걸 하시면 힘드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잠깐만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벤트 200일에 제가 빼먹은 거거든요. 이벤트 말씀하십시오. 그게 댓글을 못 달게 다룬 거. 이벤트 사람들 댓글을 못 하도 거기에서 진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벤트 2021 영상에 댓글을 못 달게 해놨다는 댓글을 못 달게 해놨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몰랐네요. 영상은 지금 어쨌든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빌 스나이퍼님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코로나 종결자 탐조의 설가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